세 달 전에 봤던 문제예요. 79번. 2022년 10월에 시험 봤던. 과연 여러분이 수능 전달 이 문제를 만났다면 풀 수 있었을까에 대한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문제를 지금 써놨는데 우선 여러분이 봐야 되는 것은 이런 것들이죠. 정수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만나면 무조건 이제 잘 표시를 해놔야 돼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쓰는 조건이에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라는 것도 역시 중요하겠죠. 아무 의미 없는 말이 있지는 않아요. 만약에 말은 있는데 의미가 없다, 그건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자, 네 칸에 대해서 이차함수 A가 물론 0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있고, 이게 꼭 이차함수라는 보장은 없어요. A가 0이면은 직선이니까. 여기 나오죠.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네 칸에 대해서, 이게 딱 네 칸이거든요. 네 칸에 대해서 반복된다. 그럼 당연히 주기는 4겠죠. 이게 이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네 칸이 반복인데 네 칸에서 얘가 이 2차 구조가 A, B가 0이면 또 주기함수가 4라고 할 수는 없구나. 그죠? A와 B가 0이면 주기함수 4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는 않겠지. 자, 이게 이제 그 상황인데, 그런데 0과 4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0이고 여기가 4라고 할게요. 그럼 0과 4에서 이 그림이 만약에 0에서는 등호 있고 4에 등호 없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 네 칸을 다시 그리면 반드시 연속이 되지는 않죠.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은 0을 대입한 값과 4를 대입한 값이 같아야 네 칸을 반복해서 그렸을 때 연속이 되는 거죠. 바로 이걸 써먹었다는 거죠. 이거 써먹었다는 거예요. 연속이라는 이 조건 때문에 F0과 여기 F0과 F4는 F0과 같아요. 그러니까 F4라고 그냥 쓸게요. F4는 같다. 연속이니까 연속이라는 것 때문에, 저 조건 때문에 저걸 쓸 수 있다. 만약에 자기가 이걸 찾았다. 그러면 한 단계는 바뀐 거예요. 자, 0 대입하면 얼마냐면 마이너스 24고요. 첫 번째 조건을 우리는 찾았어요. F0과 F4라는 것을 찾았어요.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4, 4 대입하면 16A, 4B, 마이너스 24 없어지고 B는 마이너스 4이네요. 마이너스 4. 자, 그런데 자기는 이 C를 안 찾고도 얻을 수 있어요. 그 논리가 뭐냐면 이게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니까 얘가 0이고 얘가 4인데 0을 대입한 값하고 4를 대입한 값이 똑같으려면 결국에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다? 2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꼭지점의 x좌표가 2가 되려면 b가 마이너스 4a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찾을 수도 있어요. 꼭지점이 물론 이게 위로 내가 이렇게 그렸지만 위로 그릴 수도 있고 아래로 그릴 수도 있어요. 그럼 경우를 자기가 확인해야 돼요. b가 마이너스 4a가 바로 꼭지점의 x좌표가 2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서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얻을 수도 있는 거야. 그냥. 자, 이제 b는 좀 줄일 수 있어요. b는 줄일 수 있어요. 반복해서 그렸는데 또 그려볼까요? 반복해서 그렸어요. 꼭지점이 뭐 이 정도. 여기는 그럼 4칸 가면 8칸이겠죠? 또 하나 더 그려볼게요. 왜냐면 저기 1에서 10까지라는 게 있어가지고 12거지. 그리고 또 반복해서 그렸어요. 여기 더 가요. 여기도 더 가요. 근데 우리는 1에서 10까지만 이제 확인을 해본대요. 그럼 1이 어디냐면 2가 여기 있으니까 1이 뭐 대충 한 이 정도 있다고 치고, 자, 이게 1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그림 없이 문제, 뭐 어려운 문제가 풀린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림에 대한 해석을 안 하면, 못하면 못 푼다고 봐야 돼요. 자, 10은 어디 있냐면 이 가운데가 10이죠. 이 가운데가 10이에요. 여기까지인데 등호가 안 들어가요. 자, 한번 노란색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자, 노란색으로 그렸어요. 이 범위에서만 생각하자 이 뜻이에요. 자, 그런데 fx는 0에 실근이 5개가 있다. 그럼 0이 어디 있어야 돼? 0이 바로 이 사이에 있어야겠죠? 하나, 둘, 셋, 넷, 5. 5개 만나죠. 그렇죠? 그럼 이 그림상 1을 대입하면 음수가 나와야 하고
2 대입하면 양수가 나오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1 대입하면 음수가 나오고 2 대입하면 양수가 나오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그림 모양이 되니까. 물론 A가 음수일 때 이야기예요. 그러면 A가 양수면 이게 밑으로 이제 이렇게 그려질 텐데 한번 밑으로 그려서 한번 또 확인 한번 해봅시다. 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자, 값이 같은데 세 개를 넣었지?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졌어요. 여기는 0, 4, 8, 10이었어. 근데 여기가 2였으니까 1이 한 이 정도 있다고 치고 그럼 여기서부터 또 출발을 해요. 10은 여기에요. 여기까지. 이것도 역시 그려볼까요? 노란색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져요. 이 노란색 범위 역시 5개가 되려면 여기 사이를 지나야 5개예요. 노란색이 둘, 셋, 넷, 5개가 되죠. 그럼 이거 그림을 잘 보면 1 대입하면 양수고 2 대입하면 음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1과 2가 다른 부를 가지면 된다 그 뜻이죠. 1과 2가 다른 부를 가지면 되겠다. 선생님 왜 그러면 이런 데는 대입 안 해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그림은 관계식이 저게 아니에요. 이 관계식은 여기 이제 애들 또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관계식은 ax 제곱 y는 b는 마이너스 4a라고 하니까 마이너스 4a라고 쓸게요. 마이너스 4ax 마이너스 24라는 식이에요. 얘는. 근데 이 관계식은 얘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6이 있는데 6의 함수값이 뭐냐를 물어봤는데 6을 여기다 대입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네, 이것은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이 관계식은 6만큼 4만큼 평행이동한 식이에요. 4만큼 평행이동한 식. 그래서 A의 x-4의 제곱 4A의 x-4 마이너스 24 뭐 이런 식이라고 해요. 이렇게 조심하세요. 이게 fx라고 해서 반복된다고 해서 막 대입하면 안 되죠. 자, 마무리. 자, F1과 F2가 서로 반대부예요. 이 두 개 모두. 그러면 계산만 하면 되겠죠? F1과 선생님 결론적으로는 얘네 둘이가 A가 양수든 음수든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아요. 자, 1 대입해볼까요? 여기다 1 대입하는 거예요. 자, 1 대입하면 얼마냐면 마이너스 3의 2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고요. 2 대입하면 2는 4, 2, 4, 8, 마이너스 4a죠?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3 꺼내고, 마이너스 4 꺼내면 12에 a 더하기 8, a 더하기 6, 4이니까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6 사이라서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7이고, b가 4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엔 b는 여기 써있죠? 꼭지점 구조로 4, 7에 28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중요한 것은 어느 부분인지를 잘 생각하세요. 문제에서 어떻게 자기가 흘러갔는지 그걸 잘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림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그림으로 안 풀고 이걸 계산했다? 혹시 그렇게 했으면 한번 말 좀 해주세요. 그런 사람을 본 적은 없어요. 네, 혹시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안 보고 딱 이렇게 내는 사람도 있으니까 혹시 자기가 선생님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말 좀 해주세요. 실제로 계산은 저 끝에만 있죠. 이 부분 이 꼭지점 찾은 부분 있잖아요. 꼭지점 찾은 그리고 이 그림을 알고 있으면 F1, F2만 한 거예요. 자, 이게 세 달은 채 안 됐는데 전에 했던 문제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 11번이에요. 그러니까 11번, 12번, 13번, 14번 뭐 아주 뭐 차이가 있죠. 그럼 여러분이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80번 할게요. 80번. 이것은 고2 문제네요. 고2. 해보세요. 자, 문자가 막 A, B, C 당하고 난리 났네요.
한번 같이 한번 가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만약에 맞았다면 좋겠네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문제가 이제 어떻게 풀이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 2가 아니다. 2가 아니다. 왜 써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써있고요. A는 양수다 라고 써있고요. 구간이 이제 정해진 틈이 A라고 돼 있어요. A라고 돼 있어서 뭐 어딘지 자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논리가 있고, 여기 2하고 A가 있어서 같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아니다라고 줬나 봐요. 그러면 자기가 이걸 보고 A하고 2하고 누가 더 큰지를 고민을 할 텐데, 결국에는 2보다 크다, 2가 크다, A가 크다 두 가지를 같이 그려봐야 돼요. 만약에 이걸 보고 저는 딱 보이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 사람은 뭐 바로 보이는 거니까. 그건 어떻게 보이느냐, 이제 이 논리인데, 얘가 뭐냐면 2분의 2 더하기 A 이런 논리 있잖아요. 그럼 2와 A의 중점이에요. 2와 A의 중점. 2와 A의 중점. 이것을 읽을 때 2와 A의 중점 이렇게 읽으면 참 좋겠죠. 한번 그림 그려볼까요? 우선 첫 번째는 A가 큰 경우부터 한번 해볼게요. 같지는 않으니까. 그럼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냥 그리는 거죠. 선생님 여기가 2고 A가 더 크니까 이걸 A라고 나는 하고 싶어요. 또 A가 작다. 0하고 사이겠죠? 그러면 그림을 그리는 거죠. 0이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직접 그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보고 바로 보인다면 그냥 해도 돼요. 근데 안 보일 때는 두 가지를 같이 그려보면 되는 거죠. 천천히. 다른 단서는 없습니다. 뭔가를 더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건 있겠지만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바로 보인다면 사용해도 돼요. 그리고 이걸 그리는 거죠. 자, 작은 범위, A보다 작은 범위에서 이 그림이니까 아마 A보다 작은 범위 이렇게 그렸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그렸을 겁니다. 0은 당연히 여기 있겠죠. 0하고 잠깐만요. 2 더하기 A 중점이 여기죠. 0하고 여기 사이에 근이 있나요? 0되는 근이? 0되는 근이 있나요? 없죠. 이건 아니라는 소리죠. 근이 없다. 왜냐하면 가 때문에. 가에서는 근을 가져야 한다고 했는데 근을 안 갖고 있으니까. 두 번째 이것도 이제 한번 그려볼까요? A가 이제 여기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그리겠죠? 이렇게 그리겠죠? 그 다음에 A하고 E 사이에서 이 그림이에요. A하고 E 사이에서 E하고 A를 지나죠? E하고 A를 지나고 클 때 이렇게. 그러면 이 중점이 아까 말했던 이 중점 꼭지점이네요. 그죠? 2분의 2 더하기 A. 자, 0하고 2분의 2 더하기 A 사이에 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그림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만약에 자기가 한 방에 이렇게 그렸다. 대단한 사람이죠. 박수를 쳐줍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면 천천히 가야 되는 거예요. 천천히 가야 되는 거예요. 0하고 여기까지 이 근 A 0이 있잖아. 이거 A. 이 C가 A인 거예요. 이 C가 A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은 단서는 A는 0과 2 사이면서 C가 중요하지 않는데 이 단서가 있는 거죠. 이제 나를 읽으면 되겠죠. 한번 나를 읽어봅시다. 나는 뭘 얘기하고 있는지. 나는 뭘 얘기하고 있는지. 희한하네. 어디 갔지? 자, 나가 뭐라고 했냐면 2,FE. 자, 2,FE는 우와 2점이네요. 2,FE 맞죠? 그 다음에 A,F. 이것도 이거네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2분의 1은 여기죠. 2점이네요. 이 삼각형의 넓이가 8분의 1이다 라는 소리예요. 이 삼각형 넓이가 8분의 1. A 계산할 수 있죠.
들으면 그냥 별 내용이 아닌데 계산은 넘길게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있겠지만 그것을 뚫으려면 그래야 그거 뚫지 못하면 2등을 못 가요. 뚫으려면 지금 시간 할애를 좀 해야 합니다. 겨울에. 그 다음에 다 뭐 꽃잎이 하나지만 실제로는 하나가 아니에요. 다 열심히 해봐야 돼요. 우선 88번 한번 해봐요. 88번. 하나, 48번. A에서 미분 불가능 미분 가능? 가능해요? 가능이라고 써있어? 아, 아직 미분 안 배웠어 우리. 미분 불가능이지 저기는. A에서는 접선의 기호 0이니까 좌측은 우측은 0 아니니까. 그러니까 미분 가능이라는 말이 만약에 있다면 저 그림은 아니겠지. 미분 가능이라는 말이 있으면 저 그림은 아니겠지. 그러니까 글을 잘 보다 보면 힌트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류를 좀 풀어봐야 이제 힌트가 보이는 거예요. 맨날 정해진 것만 풀면 안 돼요. 그래서 뒤에 1등급을 꼭 한 번씩 보고 시간이 있을 때 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면 그게 오래 갑니다. 물론 이제 그 3월부터는 뭐 당연히 그 필러 문제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야 돼요. 마지막 시간에 얘기를 할 텐데 지금 방학 동안에는 중3 난이도까지 완벽하게 유형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맞추고 나서 뭐 그 다음에 있는 거지. 또 그게 돼 있어야 킬러를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문제를 꼼꼼하게 풀고 만나면 좋겠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뭔가 단서를 잡았으면 그냥 풀어 나가세요. 풀사람들은. 나는 이제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기 곱하기가 있죠. 곱하기가 있어요. 근데 그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해도 전체를 조사할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보면 F는 0에서만 불연속이에요. 0에서만 불연속. 얘는 0에서만 불연속이고 얘는 A에서만 불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 빼면 나머지는 무조건 연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이 말은 여러분을 뭐 부담 주게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바로 이 0에서 연속이 되게 하면 되고 A에서 연속이 되게 하면 되는 거죠. 그 두 개만 조사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A가 0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거죠. A가 0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보통
이거 조사 안 해가지고 뭐 대학에서 뭐 논술 같은 걸 봤을 때 뭐 그렇게 뭐 옛날 때 나왔을 때 이게 잘못된 적도 있어요. 대학에서 이 존재를 생각 안 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A가 0인 경우 어떠냐? A가 0이면 이것도 0이고 그러면 0, 0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면 되는 거죠. 0, 0에 대해서 거기 그림이 0, 0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면 1번이에요. 1번. 물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확인해 보면 A가 0이면 어떻게 되냐면 fx 곱하기 gx라는 식이 구간이 딱 맞잖아요.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둘이 곱하니까 마이너스 2x 더하기 3. 물론 이제 그냥 써도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2x 마이너스 1 이렇게 0 넣으면 얼마냐면 0 넣으면 0이고 0 넣으면 0이 아니네요. 그죠? 연속이 안 되네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돼야 되는데 A가 0이라고 놓고 봤더니 X는 0에서 부연속이 됐어요. 그 말은 A가 0이 될 수 없다는 거죠. 0이면 부연속 함수니까 0에서. 그래서 만족하지 않는다. A가 0이면 안 되는구나. 확인합니다. 물론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도 만들 수는 있죠. 자, 두 번째. 자, 이제 A가 0이 안 됐어요. A가 0이 안 됐어요. 그러면 얘는 0에서 지금 확실하게 부연속이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0에서 0이 돼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fx와 gx의 곱을 조사하는데 얘는 x는 0에서 확실하게 부연속이고 얘는 x는 0에서 연속입니다. 얘는 a에서만 부연속이거든요. 아까 말했던 걸 계속 연결시키는 거야. 곱의 연속성을 따질 때 어떻게 따지느냐? 얘는 0에서 부연속이면 얘는 0에서 연속인 거예요. A에서만 부연속이니까. A에서 부연속이라는 것은 A에서만 부연속이라는 것은 다른 점에서는 연속이니까. 그러면 이런 논리가 됐으니까 G0가 0인 거죠. G0가 0인 거죠. 하나씩 우극한 좌극한 막 다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큰 틀에서 이걸 정리하지 못하면 계속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x는 a에서 뭐가 될까요? 얘가 부연속이고 얘는 연속이니까 fa가 뭐가 될까요? 0이 되겠죠. 이것을 동시에 만족을 하지 못하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지 않겠죠. 얘만 만족한다 그러면 여기만 만족한다면 0에서 연속이 되는 거고 얘만 만족한다 그러면 A에서만 연속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A가 0이 아니면 이 식은 조사할 대상이 0과 A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어야 하니까 0에서도 연속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얘는 0에서 반드시 부연속이고 얘는 0에서 연속이 됩니다. 0에서 연속이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것을 읽을 수 있냐? 얘는 0에서 불연속인데 얘는 0에서 연속이라는 걸 읽을 수 있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쪽이 0이 되겠죠. 여기는 이쪽이 연속이니까 이게 0이 되겠죠. 자, G0가 0이 되나요? G0가 0이 되나요? G0가 0이 되나요? 되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0이 되게 하려면 윗줄에 해당돼야 돼요. 윗줄에 해당돼야 돼요. 그러면 0을 위에다 대입해야 되니까 A가 양수다라는 거죠. A가 양수다. 윗줄에 대입할 수 있으려면 A가 양수여야 윗줄에 대입해서 0이 된다. 이 뜻이에요. 또 볼까요? FA는 0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F는 0이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거기 윗줄에는 2분의 3이라는 애가 있고 아랫줄은 1이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범위를 구성해보면 윗줄 2분의 3은 양수니까 음수 범위 만족 못해요. 아래쪽에 1 만족하겠죠. 양수니까. 그래서 아래쪽에 A가 A는 뭐 여기서 양수니까 밑에 대입할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얘가 0 되게 돼서 A는 1인 거네.
자, 이제 상황이 아까 그거 여기에서 중요해요. 좌극한 우극한이 다 있는 상태예요. 이것은 다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해결하고 있어요. 자,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이 지금 정리해야 될 문제들이니까 특히 이런 거 0에서 이쪽이 부연속이면 얘는 0에서 연속이다를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0과 a가 다를 때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거 하는데 바로 자연스럽게 이해가 안 되면 따로 좀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또 같이 얘기하다 보면 도구를 가질 수 있어요. 이거하고 다 이제 또 비슷하게 형성이 돼 있는데 옛날부터 나온 문제들이 다 비슷해요. 자, 99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3원 합평 12번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12번으로 나온다. 여러분이 3월달에 시험 볼 문제 바로 이런 식으로 나온다. 한번 좀 더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한번 가봅시다. 어떤 내용인지. 문제 쓴 건데요. 뭔가 이제 단서를 얻었으면 이제 괜찮은 거고요. 단서가 잘 안 보인다면 한번 봐봅시다. 자, 써있기로 A는 2보다 크다라고 써있고요. 상수라고 써있는데 이 상수 A라는 건 왜 써있을까요? 상수 A라는 것은 왜 써있을까요? 여기 A가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상수라고 말하는 것은 왜 있는 거예요? 왜 상수라는 말을 굳이 붙이는 거예요? A가 절편. 어? A가 해. A가 그냥 고정돼서. 고정된 수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이제 변수를 배우게 되는데 A가 X에 따라서 만약에 변한다면 이건 X의 2차식이라고 보장을 못해요. A가 X에 따라서 변한다면 A가 예를 들어서 A가 2X다 뭐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어요. A가 X에 따라서 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가면 그런 것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A는 X와 관계없는 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뭐 보통은 이는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문자가 나와요. 문제에서 문자가 나오는데 문자에 대한 설명은 다 합니다. 만약에 문자에 대한 설명을 안 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문제는 그 문제 안에 있는 문자를 다 설명합니다. X가 어떤 범위에 있다, 아니면 A가 어떠하다, 항상 감지하고요. fx는 이제 2차식으로 주어졌는데 이 a만 딸랑 걸쳐 있어요. 한번 그러면 fx를 그림을 그려봤겠죠? 자, 2라는 선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그림을 그렸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2예요. 그런데 얘는 1과 3이네요. 1과 3. 근이 1과 3. 근데 1은 여기 있지만 3은 여기 있게 되기 때문에 꼭지점이 2네. 2, 마이너스 1. 등호가 들어가고 작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가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0과 a인데 a가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a가 이쪽에 어딘가 있겠죠? a가 이쪽에 어딘가 있어요. 그리고 2보다 큰 0은 이제 여기 앞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여기 누군지 모르지만 이렇게 먹고 등호가 없으니까 뺐어요. 네, 이거네요. 이게 fx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그림을 그렸다면 뭐 한 단계 더 간 거죠. 근데 그림을 안 그렸어. 막 식으로 가려고 해. 그러면 이제 막 안 보이겠죠. 눈으로 보여야 뭘 하지. 자, 그 다음에 gx는 3차계수가 1인 3차식이라고 써서 이렇게 그냥 해놨고 hx가 누구냐면은 여기 있어요. hx에 대한 정보를 줬는데 1 아니고 a 아니면 hx는 이렇게 생겼대요. 저렇게 생겼대요. hx는 저렇게 생겼대요. 그런데 이 gx가 분자에 있는데 이게 3차식이에요. 이게 3차식이에요. 그런데 연속이래요. 연속이래요. hx 얘가 연속이래요. 그러면 얘도 2를 기준으로 나눠지긴 했지만 다항식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1 근처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1이 여기 있거든요. 1 근처에서 얘는 다항식이에요. 얘는 당연히 3차식이에요. 근데 1일 때 얘가 0이니까 gx가 1일 때 0이어야겠죠. 그래야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죠. 그죠? x = 1에 대한 함수값을 여기서 구할 수는 없습니다. 1을 대입할 수 없으니까. 함수값은 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극한값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연속이려면 극한값을 생각해야 되니까 극한값은 존재해야죠. 이것은 x는 1에서 1이 여기 있어요. 또 a에서 A 여기 있어요. 여기도 이제 2차식이죠. x = a에서 극한값은 존재해야 돼요.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요. 극한값이 존재해야 뭐 연속이라는 걸 따지지. 그럼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이 f가 0으로 하는 이 x-를 약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약분하지 못하면 극한값이 없는 거지. 분모는 0으로 가는데 분자는 0이 안 돼. 그러면
그럼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이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A에서도 마찬가지죠. A에서 분모는 0으로 가요. A를 대입하지는 않았지만 A 가까이 가면 0으로 간다는 거죠. 그게 극한값의 존재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A일 때 0이 돼서 약분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극한값이 존재하지. 그 다음은 또 하나는 이 2라는 녀석은 좌극한 우극한의 F가 같아요? 안 같아요? 다르죠? 다르잖아요 눈에. 그죠? 얘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2, 마이너스 1. 꼭지점이었으니까. 이 꼭지점이었으니까. 얘는 2 대입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0이 안 나와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쪽 0을 지나는 이런 그림이니까. 0은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우극한 좌극한이 같아질 수가 없어요. 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럼 생각해봐요. F가 2에서 우극한 좌극한이 달라요. 그러면 G가 뭘 만들어야 돼? 0을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x는 2에서 fx분의 1은 우극한 좌극한이 다른 불연속이 돼요. 거기에 이제 gx가 곱해졌다 이렇게 굳이 그냥 밀어붙이면 이렇게 돼요. 계속 같은 논리. 그럼 g가 2일 때 0이어야 해요. 네, g가 2가 0이 돼. 여기도 마찬가지죠. g가 1도, g가 a도 0이어야 해요. g는 3차식인데 0이 되게 하는 세개가 이미 존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이 모양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분모가 0 되는 것이 1과 a가 있단 말이지. 얘가 1과 a일 때 얘가 분모 0이란 말이지. 그럼 분자도 1과 a일 때 0이 돼야 돼. 또 2에서 우극한 좌극한이 다르다는 거지. 이게 우극한 좌극한이 다른 불연속이 되는 거지. 이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3차 함수 gx는 이 논리에 의해서 gx는 3차 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1 갖고 있고요. a 갖고 있고요. 2 갖고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gx인 거죠. a만 이제 구하면 되겠죠?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네요. h1과 ha가 같대요. h1과 ha가 같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자 h1은 뭐냐? h1은 도대체 뭐냐? 선생님 여기다 1을 대입할 수 없다고 했는데 h1은 뭡니까? 바로 연속이죠. 극한값과 함수값은 같다. h가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함수값은 극한값과 같다. 여기 있죠? 여기 fx는 1 근처에서는 x-1과 x-3이고 위에 gx는 이거라고 했으니까 이걸 써주면 되고 그러면 1 돼서 0 되게 하는 걸 약분하니까 대입하면 극한값이 나타나요. 그게 바로 함수값인 거죠. A에서도 비슷하죠? A에서도 A 근처. 그러니까 X가 A로 간다는 건 A 근처예요. A 근처에서는 그림이 밑에 있는 식. 밑에 있는 식은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A라고 쓸게요. 뭐 GX는 그대로 쓰겠죠. 약분 A 대입을 하면 또 극한값이 나타나는데 그게 HA. 그러면 A가 구해진다는 뜻이죠. 자, 가장 특별한 부분이 어디냐? 바로 이 모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분모가 0 되는 지점이 그리고 나면 보이죠? 그림을 보여야 되죠. 0, 0 보여요. 그럼 얘가 이거 갖고 있어야겠다. 그래야 연속이 될 수 있지. 뭐 하나 더 팁은 여기 우극한 좌극한이 얘가 다르니까 얘는 불연속이다. 2에서. 그러면 얘가 0이 되어야 한다.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답까지 한번 구해봐요. 손으로 직접 하다 보면 이게 정리가 돼요. 그래프를 자기가 그리고 그래프에서 좀 생각해 보려고 했다. 이제 그러면
점점점점 향상이 될 거니까 좀 참고 시간을 많이 할애하세요. 이 정도 문제들이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문제예요. 우선은 거기 102번을 먼저 한번 해봐요. 102번 수능 문제예요. 수능 문제 12번 102번 99번 정리하고 102번을 한번 해봐요. 어떤 기호원은 이것저것을 줍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보려고 해야 돼요.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약분되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으면 아는 거잖아요. 수능 12번 이것은 올해 건 아니고 작년 것 같은데요. 올해 건 23으로 나와요. 수능은 23학년 등기. 이건 작년 수능, 작년이라고 하면 그건데 재작년이라고 해야 되나? 이번에 시험 본 건 아니에요. 이번에 시험 본 것은 23으로 써 있을 거예요. 23. 대기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했으면 다른 것도 풀어봐요. 거의 꽃잎 2개 붙어 있는 게 100번, 101번, 105번, 106번 있는데 100번이 30번 문제만 하면 되겠다. 100번. 102번 했으면 100번 하세요. 102번은 금방 나와요. 금방. 여러분이 만약에 금방 안 나왔으면 조금만 더 해보세요. 금방 나와요. 이것은. 계산도 많지도 않고
2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할게요. 그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fx예요. f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돼 있어요. fx가 지금 이렇게 생긴 거죠. fx가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되게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 fx가 다양하게 생깁니다. 범위에 맞춰서 다양하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문제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있는 f의 세제곱에 f의 2제곱에 x제곱에 f의 더하기 x제곱 이렇게 돼 있죠. 얘를 인수분 했냐가 이 문제의 결론입니다. 얘를 인수분 했냐. 여기서 이제 f제곱을 묶어주면 fx를 제곱한 걸 묶어주자. 그러면 이제 fx 빼기 1 남고요. 마이너스 x제곱을 묶어주자. 그러면 fx 빼기 1 남고요. 공통 생겼죠? fx 빼기 1 묶어줬어요. 그랬더니 fx제곱 빼기 x제곱이니까 이것도 또 인수분해가 돼. fx 더하기 x fx 마이너스 x 이렇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등호를 만족하려면 fx는 1이거나 fx는 마이너스 x거나 fx는 플러스 x거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할 거. 자, fx가 될 수 있는 함수는 몇 개 있을까요? fx가 될 수 있는 함수는 몇 개 있을까요? 여기까지 이제 얻었는데 fx가 될 수 있는 함수는 몇 개 있을까요? 아니고요. 아니고요. 무수히 많죠. 그런데 만약에 연속이라는 조건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제한이 됩니다. 제한이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아니 선생님 여기 3개 있는데 왜 3개가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할 거예요. 자, 그것을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잘 캐치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다음에 또 나와도 이런 이유를 어색하게 생각합니다. 자, fx는 마이너스 x는 이렇게 원점도 안 그리고 이렇게 그릴게요. 얘는 이렇게 그릴게요. fx1은 이게 원점일 테니까 이렇게 그릴게요. 자, 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점들로 다른 점을 지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fx는 3개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x에 0을 집어넣으면 이 셋 중에 하나고 2를 집어넣으면 이 셋 중에 하나고 2를 집어넣으면 이 셋 중에 하나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마이너스 1이 있는데 마이너스 1을 넣었어. 그러면 이 셋 중에 하나라고. 마이너스 1.1을 넣었어. 0.9. 마이너스 0.9를 넣었어. 그럼 셋 중에 하나라고. 이것은 의미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연속이라는 말이 없으면 마이너스 1일 때는 2점, 마이너스 0.9일 때는 1점, 뭐 이런 식이라고 이런 식. 각 점마다 종류가 생겨요. 각 점마다 종류. 여기서는 지금 2점하고 2점 둘 중에 하나겠네. 여기도 둘 중에 하나고, 여기도 둘 중에 하나고, 다른 데는 다 셋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연속이라는 말이 없으면 각 x값에 따라서 다 3가지씩 생기는 거예요. x값 자체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함수조차도 무수히 많겠죠. 그런데 연속함수이려면 연속하게 그려야 되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 점을 지낸다. 그럼 여기를 쭉 이어야 돼요. 연속함수니까. 그러니까 가능성이 무한계는 안 나오겠죠. 그렇죠? 여기서 여기까지 왔어. 그럼 여기 연속함수니까 1이 가도 되고 1이 가도 돼요. 연속함수니까 1이 가도 돼요. 이렇게. 이것도 이제 fx가 될 수 있어요. 연속함수. 자, 중요한 지점이 뭐냐? 얘는 fx가 셋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각각의 x 값에 따라 세 가지의
값이 될 수 있다. 각각의 x 값에 따라서 세 가지씩 될 수 있다라는 의미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연속함수 조건 없으면 자 여기까지 구했어. fx 종류 몇 개야? 아 무한개죠.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완성. 만약에 그게 지금 말한 것이 이해 안 되면 다시 질문해야 돼요. x 값에 따라서 그 달라질 수 있어요. 한번 제가 또 이걸 몰라요, 애들이. 이만큼은 이걸로 하고요. 여기는 들어간다. 여기는 안 들어간다. 여기는 이걸로 하고요. 들어간다. 여기는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야 되는데. 종류는 무수히 많아요. A 보러 들어가는 거죠.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찢을지 모르잖아요. 연속함수라는 말 없으면 무수히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 x가 붙어 있어요. 지금 x가 붙어 있어요. fx가 전체적으로 이거다 이게 아니에요. 자 조건이 또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fx의 최대값은 1이고 와 최대값이 1이래. 그럼 여기는 안 된다는 거잖아. 이게 지금 이거 안 된다는 거잖아. 그리고 또 최소값은 0이래요. 와 이거 안 된다는 거잖아. 이거 음수인데 이게 0인데 이게 지금 결국에 이 그림이라는 거야. 이 그림 V 이 그림 이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이게 0이고 이게 1이거든요. 다르게 그릴 수 없어요. 이쪽으로 뻗어 못 가요. 여기로 가버리면 최소값 0 안 나와요. 이런데 지울 수 없어요. 최소값이 0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를 대입하면 여기가 이제 x축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를 대입하면 1이에요. 1 나오고요. 0 대입하면 0이에요. 2분의 1 대입하면 당연히 2분의 1이죠. 이해됐죠? 2분의 3이 답이에요. 자, 이것을 해석을 계속 못 따라간다. 잘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인수분해 됐다고 해서 fx가 이 셋 중에 하나인 것이 아니다. 고1 때는 이거 인수분해 해보고 막 이렇게 했지만 고1 때는 다항함수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다항함수라는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항함수라는 것은 상수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차수가 있는 함수가 다항함수예요. 여기서 다항함수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이건 다항함수가 아니에요. 이렇게 꺾여 있다 이거 다항함수 아니에요. 다항함수 아니에요. 다항함수는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거예요. 자, 100번 한번 해보세요. 100번. 100번 한번 해봐요.
한번 풀어볼게요. 보통 이제 고배함수를 바라볼 때 fx 곱하기 gx잖아요. fx 곱하기 gx. 근데 fx가 좀 뭐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fx 곱하기 gx를 구할 수 있어요. fx 곱하기 gx도 두 줄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두 줄로 만들어진다. x제곱 8x a가 fx고 gx는 2x 플러스 5a인데 범위는 안 변하죠 당연히. 또 마찬가지야. fx가 x제곱 8x 플러스 a인데 이거 fx 플러스 4가 되있네. 예, 꼭지점이 4거든요. 네, 꼭지점이 4. 그러면 얘는 음의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음의 방향으로 4칸 가면 꼭지점이 뭐가 되겠냐? 0이 되겠죠. 꼭지점 0이 되겠죠. 그러니까 0으로 이제 그냥 바로 변신시켜도 되고 x 플러스 여기다 대입해서 정리하는 거야 그냥. 그냥 우선 여기는 이렇게 쓸게요 그냥. 이렇게. 이게 바로 fx, gx 함수예요. 이게 a에서 지금 연속이래요. 그럼 a 대입해서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저것 따질 수도 있지만 gx 자체가 뭐 별로 그렇게 0 되는 것도 없고, 그죠? 그냥 분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정리해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a 그냥 대입하면 되겠죠? a 대입하면 a제곱 마이너스 7a a 대입하면 7a 하고 같으면 되죠? a 대입하면 a제곱 7a 똑같고요. a 대입하면 a 플러스 4인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a 플러스 4를 넣으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오나 봐요. 그렇죠? a 플러스 4 넣은 거예요. 그러면 뭐 여기는 이 녀석하고 여기는 이 녀석하고 묶어주시고 넘기서 이쪽으로 넘어갈까요? 그냥 계산하면 되겠죠? a제곱 7a 넘어오면 마이너스 6a 28에 16이죠? a 7 8 2 0 여기 조건이 있겠죠? 가번에 조건이 있네요. 0과 2 사이에 실근이 존재한다 라고 써있어요. 근데 fx는 현재 꼭지점이 4이기 때문에 fx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4예요. 0과 2 사이에 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0 대입해서 양수고 2 대입해서 음수다. 이쪽으로 쓰면 돼요. f는 0 대입하면 양수고 f는 2 대입하면 2는 4, 2, 8에 16, 마이너스 10인가 봐요? 얘는 음수다. 그래서 a는 0과 10이 사이라는 걸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0 안 되고요. 마이너스 2 안 되고요. 7, 8 되네요. 7, 8. 물어보는 질문이 뭐였죠? A 값들의 곱 7, 8, 56 그러면 되겠죠? 7, 8, 56 이게 되죠? 분수가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럼 고난이도 해볼까요? 108번 한번 풀어보세요. 108번. 108번이 이제 좀 독특한 그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가 지금 우리가 수2를 하고는 있지만 수2를 하고 있지만 꼭 그 다함함수만 있는 건 아니다. 그 얘기 하는 거야.
그 문제 그 고난이도 문제는 여러분이 답을 못 구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좀 해봐야 돼요. 이번 방학 동안에는 답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막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 어떤 말을 했을 때 바로 이해가 돼요. 볼까요? 자, 어디까지 이제 접근했는지 모르는데, 자, 문제는 이제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읽었으면 하는 내용들을 좀 설명해 볼게요. fx는 3차 계수가 1인 3차식이다 했으니까 뭐 이렇게 써 있는 거고요. 그죠? 실수 전체에서 연속 그 다함수가 아니라 그냥 연속 함수예요. 연속 함수 gx는 연속 함수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잘 보시면 얘가 3차식인데 여기는 2차식밖에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는 시각을 좀 길렀으면 좋겠어요. 이 fx를 나누게 되면 3차식분의 2차식, 우리는 극한값 구할 때 3차식 밑에 써 있고 2차식 위에 써 있는 거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 본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써 있으면 이 gx를 다항함수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gx는 다항함수일 리가 없잖아요. gx는 3차식분의 2차식이라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꾸어서 지금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라봤을 때 여러분이 이 gx라는 녀석이 분모는 3차 함수고 분모는 3차식이고 분자는 2차식인 이런 꼴이다라는 것을 인식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f가 지금 3차 함수인데 f는 0 되는 것이 반드시 있을까요? 없을까요? 3차 함수니까.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밑에서부터 뭐 아래 마이너스 무한대는 마이너스 무한대고 플러스 무한대는 플러스 무한대니까 당연히 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0 되게 하는 값을 대입할 수 없으니까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예요. 분모가 0이 아니면 분모가 0이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야. gx는 실제로는 지금 이렇게 써 있다고 해서 gx가 한 줄짜리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에서 여러분이 인식하는 것은 gx라는 존재, gx는 다항식이 아니고 그냥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다. 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했는데 우리 앞에서 말했죠? 이것만 있다면 분모 0 되는 게 존재해서 연속이 될 수 없다는 말이죠. 연속이 되게 하려면 이 극한값하고 똑같아지게 여기 함수값을 정해야 돼. 이 존재를 좀 받아들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의 종류 중에 지금 다항함수가 아니라 우리가 극한값 계산 많이 하잖아요. 연속되게 막 줄 많이 나오잖아요. 그 함수를 이렇게 써놓은 거에 불과하지 않아요. 얘 넘기면 이 꼴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그걸 읽어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돼 있는 함수를 여러분이 이미 받고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라 많이 했고 연속이 이런 식으로 된 거 연속이 되게 하라 했으면 극한값하고 똑같게 만들면 되는 거니까 자, 그걸 읽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함수 종류가 다항식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꽃잎이 3개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gx라는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할 수 있을 텐데 gx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위에는 이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그거예요. g0가 1이라는 것은 g0가 1이라는 것은 g를 가지고 막 다항식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접근해 볼까요?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모든 실수 수를 대입해 보는 거죠. 여기서 오는 거예요. 0 종이에 있으면 0 대입해 보자. F0 대입했겠죠? 0 0 근데 G0이 1이니까 F0이 0이네요. F는 3차식이기 때문에 F는 이제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fx는 x가 있고 어떤 식이 있을 거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이 fx가 즉 이 분모가 0 되게 하는 것이 3개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 0 되는 것이 3개 있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0 되게 하는 것이 3개 있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0 되게 하는 것이 이게 약분 돼야 되니까 플러스 3 써볼까? 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약분될 거 약분된다 하더라도 어때요? 하나 남아 안 남아? 하나 남아. 그러면 이 극한값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래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분모만 0으로 가니까. 그러면 중분위는 어떻게 돼요? 라고 이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중분도 한번 써볼까요? 자,
자, 이것도 하나씩 지우게 되면 하나씩 지우고 하나씩 지우게 되면 얘 하나 남아 안 남아? 남아. 극한값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G의 마이너스 3에 대해서 극한값이 없어요. 연속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0되게 하는 것이 3개가 있으면 그게 중근이든 아니든 얘가 0 되는 것이 3개 있으면 아무리 약분해도 2개밖에 약분이 안 되는데 라는 거예요. 극한값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fx가 0 되게 하는 근이 3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중근 포함해서. 그래서 여기가 허근이 되어야 해요. 바로 이런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두는 거죠. 0 되게 하는 것을 아무리 약분해봤자 여기는 2개밖에 없기 때문에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약분해봤자 하나가 남게 되면 그 값에 대한 극한값은 없어요. 연속이 될 수 없다는 소리야. 그게 여기 이제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이 이제 풀이에는 다 써 있으니까 한 번씩 보고 여기는 허근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허근이 되어야 한다. 더 이상 근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얘가 중근이든 서로 다른 세실근이든 안 된다라는 것은 이런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2개가 약분하겠자 0 되는 게 하나 남게 돼요. 그러면 극한값이 없다. 극한값이 없는데 연속이 될 수는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관찰이죠. 관찰. 마무리. 뭐가 나오죠? G0가 1이고 했고 여기 보면은 F1은 자연수래요. F1이 뭐냐? F1은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자연수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G1 해봐야겠죠? G1이 1이라고 했는데 G0가 1이라고 했는데 fx를 한번 넣어볼까요? gx는 fx 지금 나누는 거예요. 극한값을 취하려고 나누면 여기 x가 있고요, x 제곱이 있고요, ax b가 있고요, xx 플러스 3이 있고요. 이것은 x가 0이 아닐 때라고 할게요. 0이 아닐 때. 그러면 G0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x와 같아요. 연속이니까. 앞에서 했죠? 그러면 약분시키고 0 넣으면 얼마 나오냐? b분의 3 이게 2 b는 3이었던 거죠. b가 3이니까 이제 이 줄에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아 극한값이 1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이제 그 사람은 좀 나아진 거죠. 이 연속이다. 근데 함수값이 1이다. 아 그럼 극한값이 1이다. 이것까지 이제 생각을 하면 자 넣어보자. b가 3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12는 음수다. b가 3이니까 4 더하기 a는 자연수다. 그럼 여기서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죠. 정수를 넣게 되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마이너스 3은 되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2도 되고 어디까지 되냐? 플러스 3까지? 4는 안 되네요. 그죠? 근데 뭘 물어봤어? 이거 물어봤네. G2의 최소값. G2는 뭔지 봅시다. G2는 분모 0되게 하는 거 아니니까 2 그냥 넣어볼까요? 약분시키고 2 넣으면 5 2 넣으면 4 B는 3 이거 뭐 하라고 했지? 최소값. 그럼 이게 최대가 돼야죠. 최대가 되려면 A 얼마 나야 돼? 3이 6 13분의 5 최소값 13분의 5 뒤에 짜투리는 마무리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gx라는 존재를 이렇게 읽어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항함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러니까 이걸 딱 보고 fx를 나눌 수 있어. 0이 아니면. 아, 그럼 3차식분의 2차식 구조구나. 이렇게. 그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gx가 꼭 뭐 차수가 있는 걸 막 생각을 하면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근데 앞에서 우리는 이런 극한값을 많이 했거든요. 분모는 4차, 분자는 뭐 1차, 2차 뭐 이런 거. 자, 색다른 함수라서. 자, 다음 시간 우리 그 일요일 날 수업인데요. 일요일 날은 저쪽으로 와야 돼요. 전에 했던데. 그 건물은 저쪽 본관 옆에 그쪽 본관 옆으로 오면 되고 잘 모르겠으면 그때 뭐 전화 끊지 문자가 좀 들으면 마중 나갈게요. 그러니까 본관이 어딘지 잘 모르겠으면 자전거 쭉 있는 남도 횟집 옆에예요. 남도 횟집 옆에. 수고하셨고 오늘 숙제 봤더니 난리 났죠? 오늘 준 프린트 좀 잘 풀으시고 다음에 그거 다 메꿉시다. 수고하셨습니다.